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뭐냐? 예? 이거 진짜 신혼부부한테 강추입니다, 여러분. 예?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키의 만능세금, 오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요, 뭐 신혼부부들이나 아니면은 뭐 생애 최초로 뭐 집을 전세 또는 구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좋은 대출 상품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제가 카메라를 또 켰습니다. 예. 오키도 나이가 37이에요, 여러분. 37살. 혼자서 살고 있는 노총각. 오키죠? 오키도 장가 가야죠, 이제. 장가 가려면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지만 아쉽게도 집은 또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여유 있으면 뭐 다 남자 쪽에서 마련할 수 있겠지만 뭐 또 여유 없으면 뭐 반반씩이라도 해야죠. 어쨌든 집을 사는데 돈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은행 가서 요즘에 그냥 심심풀이 삼아서 한번 상담 받아봤습니다. 예.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 오늘 또 뉴스에서 이 대출 상품에 대해서 신청이 아주 용이하게 앞으로 바뀔 거라는 그런 뉴스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은행 가서 상담받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예, 바로 이겁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하지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버팀목이고요. 두 번째가 디딤돌인데요. 버팀목은 전세를 얻기 위해서 받는 대출. 네, 그렇고요. 그리고 디딤돌은 집을 사기 위해서 받는 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두 가지 다 알아봤는데요. 네, 디딤돌도 있어요, 여기. 네. 디딤돌도 은행 가서 상담받았습니다. 막 은행에서 막 이런 것도 막 상담 받았어요, 전부 다. 네. 그 와중에 우리 또 기업은행, 우리 또 대리님 영업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나라에서 하는 건데 시중은행은 그냥 실행만 해주는 건데 또 영업력을 또 발휘하셔가지고 주거래은행을 자기 쪽으로 옮겨야지 가능하다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길래 속으로 그냥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저 화면을 보시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버팀목에 대해서만 설명드립니다. 가난한 세무사, 가난한 오키, 집 살 돈 없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나라에서 하는 겁니다. 나라에서. 그냥 단지 수탁만 시중은행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면 되고요. 자, 상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디냐면 제가 기업은행 가서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기업은행 홈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기업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에다가 버팀목 치시면 바로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네. 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뭐냐? 네? 이거 진짜 신혼부부한테 강추입니다, 여러분. 예?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신혼부부가 되고 싶네요. 진짜로. 이런 거 혜택 받아야지. 예? 그죠? 자,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의 정책자금 대출. 나라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국토교통부. 예. 자, 주택을 임차. 결국 전세죠, 그죠? 무주택 세대주. 집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 있으면 안 됩니다. 저금리로 상당히 낮은 저금리입니다. 전세자금. 그쵸? 네. 자, 대출한도 2억 원까지 됩니다, 여러분. 물론 서울에 있는 집값은 비싸기 때문에 이걸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지방은 이 정도 있으면 뭐 되죠? 네, 됩니다. 그만큼 수도권과 지방은 집값 차이가 상당하다. 자, 대출금리, 고시금리 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입 방법, 영업점, 즉 시중은행이죠. 아까 말씀드린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국민은행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설명상으로. 자, 그리고 인터넷 뱅킹으로도 가능하다. 지금 뉴스 떴는데 진짜 이제는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하려면은 최소 3번 이상 은행을 방문해야 되는데 이제는 한 번만 방문하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뭐 상당히 빠른 기간에 승인이 난다고 합니다. 네. 가입 대상 개인입니다. 자, 상품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쪽으로 옮기고 네. 저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세자금 지원한다. 말씀드렸죠? 와, 맞습니까? 연 1.2%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요거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용이네요.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반형 1%에서 2.9%까지 최대 2억 원. 하지만 저는 요거 신혼부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3번입니다, 여러분. 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가구 전용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애정자에게 1%에서 2.1% 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이거 요즘 이런 금리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예, 상당하죠. 대박입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근데 신혼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애정자야. 예, 이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물어봤죠? 그러면 이거 하려면은 혼인신고부터 하고 해야 됩니까? 물어봤죠? 하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 하냐? 결혼을 위해서 뭐 예식장 같은 거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계약서만 있으면 가능하대요. 예, 그걸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까, 여러분? 4번. 자, 청년 전용 한번 보겠습니다.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에게 요것도 낮죠, 상당히. 그러니까 혼자 살지만 나이 어린데 혼자서 세대주다. 열심히 사는 청년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3,5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2년입니다. 2년. 만기 일시상한입니다. 하지만 연장이 가능하죠. 사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여러분 연장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허그 맞습니까?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서 이용 시 최대 2년 1개월 내 임대차 종료일 플러스 몰라 어렵습니다. 어쨌든 최장 10년 5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면 뭐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뭐 이런 말들이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자 계산 당연히 뭐 이자 계산은 1년을 365일로 보고 1단위로 계산하죠, 여러분 이자 계산하실 때 여러분 연 만약에 2%면 이거 나누기 12 해서 월 몇 프로 나누기 또 30에서 또는 31 해서 1단위 %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조금 착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뭐 내 대출금리가 2%다 하면 한 달에 2%가 아니라 1년에 2%입니다. 나누기 12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의사항 실거주 해야 됩니다. 이거 내가 전세 받아가지고 또 전전세 전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대출받은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상환해야 됩니다. 토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무주택 요건,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함. 대출하고 난 다음에 집 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단점이 좀 이거예요. 나중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이렇게 받고 쭉 지내다가 아유 막 로또 맞았다. 아니 돈이 너무 많이 생겼다. 아니면 내가 투자하기 위해서 집을 좀 사야 되겠다. 집을 사시는 순간 상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거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상품 혜택 및 부가 서비스 없답니다. 예, 없습니다. 뭐 워낙 이율이 좋기 때문에. 자, 대출 한도 1, 2, 3 중 가장 작은 금액이다. 예,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뭐 일반 가구 또는 신혼가구만 봅니다. 2자녀 이상 유자녀 가구도 신혼가구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한도, 대출 한도 중요하죠. 또 1번, 2번, 3번 중에서 작은 금액입니다. 민. 결국은 자, 이 금액 2억 원 또는 1.6억 원. 수도권은 조금 2억까지 해주고 그 외 지역은 1.6억까지 된다. 요건 8천만 원, 1.2억 원 보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요자금 일반 가구 70%,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유자녀 가구 80%. 이 말이 전세 보증금의 70% 또는 80%까지 해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만 주택 도시보증공사 허그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이용 시에만 100%까지 됩니다. 그 외에는 80%. 요거 하시면 요 하시면 100%까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1번, 2번, 그리고 마지막 3번. 요 세 개 중에 민입니다. 민 가장 작은 금액. 자, 3번 담보별 대출 산정 금액. 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 공공주택 사업자와의 채권 양도 등 담보별 산정한 대출 가능액.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은행 그 직원분의 말로는 은행 직원 말도 사실은 100% 신뢰는 안 갑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뭐 감정평가 금액에다가 그 아파트의 감정평가 금액 그 중에서 보시면 채권 설정 금액 110% 또는 뭐 임차 보증금이 있으면 그 중에서 작은 걸로 간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생각인데 집을 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 금액에서 채권을 뺀 그 금액만큼 적용이 될 거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결국은 중요한 건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작은 금액이다. 맥스가 아니고 민입니다.
결국 뭐 아무리 뭐 지지고 뽑고 해도 2, 3번에서 결국 1.65억 원을 넘어갈 수가 없다. 예, 일반 가구는 8천만 원 넘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신혼가구 1.65억 원, 이자녀 이상 유자녀 가구 1.65억 원. 어쨌든 이 정도만 해도 지방에서는 뭐 조금만 더 보태면 할 수 있으니까, 뭐 서울에서는 2억 원까지 되니까, 예. 뭐 신혼부부들 뭐 투룸에서 시작해도 되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최대 맥스 2억 원 또는 1.65억 원밖에 안 된다. 하지만 이 정도도 감지덕지하다. 예. 왜냐하면 밑에서 보시겠지만 이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자, 대출금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일반형. 국토교통부 고시 기본금리 가로치고 변동금리 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동금리랍니다, 여러분. 고정금리인 줄 알았는데 변동금리네요. 이렇게 있지만 하지만 뭐 이렇게 낮은 이율로 있지만 우대금리가 또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저는 3번 신혼가구 전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야 이거 표가 좀 이상한데요? 이 5천만원 1억 원, 1.5억 원, 1.5억 원 초과 요게 한 칸 넘어가야지 이상하게 돼 있다 그죠 여러분? 예. 기업은행 요거 수정하세요 여러분. 예. 담당자 빨리 수정하세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딱 보니까 그거죠. 임차보증금과 부부의 연소득을 고려해서 금리를 정해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부부 합산소득은 소득금액 증명을 통해서 확인되는 그 소득을 합한 겁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2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소득이 2천만 원 이하다. 이 너무 소득 작다 그죠? 잘 없겠지만 그래도 2천만 원 이하인데 아유 내가 임차보증금을 5천만 원을 할 거다. 그럼 1.2%입니다 여러분. 나긴 낫다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하나 둘 셋 네 개 요거 한 칸씩 이동해야 됩니다. 한 칸씩 요 빈칸 보이죠 그죠? 한 칸씩 이동해야 됩니다. 예. 자 근데 뭐 2천만 원 이하를 소득을 갖고 있지만 1.5억 원을 초과해서 빌리고 싶다. 그러면 1.5%의 이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만약에 부부 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다. 예. 그럴 경우에 내가 만약에 1.5억 원을 초과해서 빌리고 싶다. 그러면 2.1% 여러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높은 게 아니죠. 상당히 낮은 거죠.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추가 우대금리 뭐 이런 거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출 대상이 또 중요하겠죠. 대상에 해당 안 되면 대출 못 받는 겁니다. 대출 신청일 현재 대출 대상 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아래에 해당되는 자. 그러니까 계약서 쓰고 계약금 5% 이상 내라. 그거 계약서 들고 가면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출 신청 현재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모든 구성원들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 2명이 다 주택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합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같은 경우에는 뭐 6천만 원 이하로 돼 있다. 이거 보면 6천만 원 돼 있죠, 그죠? 6천만 원 이하는 요까지 이걸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대주가 아니지만 세대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람은 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담보 부분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하네요. 다만 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신혼부부들은 집이 없어요. 예.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저같이 집 없이 혼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이런 신혼부부들. 그래서 뭐 주택 외 담보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보증서 여기 밑에 있습니다. 뭐 이런 보증서 그리고 뭐 기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보증서로 담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뭐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주택에 제한이 있습니다. 주택을 받아가지고 한도 끝도 없이 뭐 운동장 같은 이런 집 구할 수 없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여야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전용 면적이기 때문에 뭐 꽤 크죠. 이 정도면 됐죠. 충분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도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 그럼 뭐 이런 데죠. 뭐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데니까 뭐 경상남도, 뭐 창녕군, 뭐 이런데 경상남도, 함안군 그런 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임차보증금. 네. 저 솔직히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시는 분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제가 세금은 뭐 전문가지만, 금융 쪽은 또 비전문가지 않습니까? 이거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리는 이유는 이런 거 있으니까
우리 신혼부부들, 우리 젊은 친구들 한번 알아보라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댓글 거지 마세요. 예. 자, 요거 아시는 분 말씀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뭐 넘어가겠습니다. 대출금 지급은 요거 내가 돈 못 받습니다, 여러분. 짱나죠, 이거? 임대인 계좌에 지급한답니다. 집주인 계좌에 들어갑니다. 다만 예외가 있죠. 임대인 명의의 임차보증금 수령 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 등으로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내 통장에 넣어준다네요. 이건 뭐 미리 내가 또 보증금을 냈으면 나한테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환 방식 만기 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 방식입니다. 여러분 대출금액 또는 잔액의 10%에서 50%까지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며 나머지 금액은 만기의 일시 상환. 여러분, 요런 거 하시면 또 세무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소득공제 됩니다. 우리 대출받은 거 요거, 원리금 상환하는 거 소득공제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업자는 안 되고요. 월급쟁이들만. 자, 여러분, 중도상환 수수료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부대비용, 인지세 나온답니다. 인지세 여러분 내세요. 내세요. 이거 내세요. 자. 필요서류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런 필요서는 앞으로 많이 축소됩니다. 뉴스 기사에 떴더라고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오늘자 뉴스로 나와 있어요. 볼까요? 여기다가 버팀목 대출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치면 이렇게 뉴스가 나옵니다. 자, 뉴스 보시면 디딤돌 버팀목 대출 창구에 한 번만 들으세요. 비대면 서비스 도입. 요거 봤어요 제가 오늘.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보면 비대면 서비스가 도입됐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초반에 9월께랍니다. 9월께 인터넷 서비스 10월께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한답니다. 비대면으로 그냥 인터넷으로 집에서 이제 되는 거예요. 신청이. 인터넷 모바일 대출 서비스가 시작되면 대출 신청자는 온라인에서 신청한 뒤 대출 약정 단계에서 한 번만 은행에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상당히 간단해진 겁니다. 지금까지는 대출 신청과 서류 제출 약정을 위해서 3차례나 은행 방문하였지만 한 번만 하면 된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뉴스 보여드릴게. 9월부터 순자산 3.7억 원 넘으면 디딤돌 대출 못 받는다. 원래 우리가 대출 여기 조건에서는 소득 요건만 있었지 그 자산 요건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자산 요건도 추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9월 달부터는 순자산 기준도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된다. 자산이 많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순자산이라는 거는 자산 빼기 부채입니다. 구입자금은 3억 7천만 원. 전월세. 구입자금이란 건 그거죠. 디딤돌. 전월세 뭡니까, 여러분? 버팀목. 2억 8천만 원. 이거 이상 재산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집 없더라도 슈퍼카 10억짜리 들고 있으면 여러분 못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적으로 정보 수집이 가능한 오늘 9월쯤 자산 기준이 도입될 예정이라면서 신청자들이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을 때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도 간소화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이상 해야 되는데 이제는 한 번만 가면 된다. 심사기간도 이제 짧아진답니다. 예전에는 은행에 있는 담당자가 놀고 밥 먹고 담배 피고 어디 휴가 가고 하면 늦어졌죠. 하지만 통일됩니다. 자, 신청 후 3영업일, 5영업일 안에 결과를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면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천경 오키 장가 한번 가볼 거라고 이런데 요즘 관심이 많아요. 남자들 집 없으면 장가 못 가잖아요. 전세라도 구해야죠. 단칸방 자리라도. 여자분들 남자들 집 못 간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대궁궐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열심히 다 일하고 살면 동의하십니까? 동의 못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한번 이런 대출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괜찮죠? 나쁘지 않죠? 저 이거 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난한 세무사기 때문에 집 살 돈 없습니다. 이런 걸로 해서 전세 들어가야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내용이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는 제 전문 쪽이 아니에요. 저는 세금쟁이지 금융쟁이는 아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이 있다고 알려드리는 거에 저는 만족을 합니다.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콕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